자, 그래도 말을 하라고? 몇 시까지 할 거냐고? 6시 반까지 할까? 5시 반, 6시 반. 5시 반 넘었지? 6시 반. 그래, 6시까지 하면 그래, 15분 나가라고? 자, 조금 더 할게요. 조금만 더 할게. 자, 봐보세요, 한번. 자, 나 수업하고 싶어서 미치겠어. 미안해. 미치겠어. 오랜만에 수업자리가 있어가지고 수업하고 미치겠어. 자, 봐보세요, 한번. 자, 화랑도입니다. 화랑도. 자, 화랑도. 그 밑에 백제는 학교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왕인 박사와 내법자평 이런 걸로 미뤄봐서 우리가 대학 수준의 학교가 있었을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화랑도는 비형식적 교육기관입니다. 학교에 의한 교육이 아니야. 상층 자제 교육 뒤에가 설명하겠지만 화랑은 귀족자제, 왕족자제가 될 수 있습니다. 뒤에가 설명할게. 서양의 사도와 유사하다. 신분 폐지의 토대 말이야. 그런데 국선 화랑도 여러분 화랑 유해가 왕족 또는 귀족이라고 써놔보세요. 화랑에 치는 사람은 왕족 또는 귀족 자제고 그리고 낭도는 신분 제한이 없습니다. 낭도는 신분 제한이 없습니다. 신분 제한이 없어요. 5번째 홍익인간의 이념 플러스 유불선. 자, 여러분 저를 먼저 봐보세요. 한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난낭비 서문에 보면 은턱인데 비석의 서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홍익인간 이념이 들어가 있고 나가서는 나라에 충성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 이것은 공자의 자, 어쨌든 말 그대로 효과의 가르침으로서 불교와 관련이고 말 없이 무언 실천한다. 무의자인의 무의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노자의 가르침 도교와 관련이에요. 그래서 홍익인간의 이념에다가 외래 사상의 율선이 결합이 돼서 그 위에 화랑도가 서린 거야. 그래서 우리 고유 사상만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홍익인간의 이념 플러스 유불선 그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전인 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이 어디냐? 그럴 때는 화랑도 그래져야 돼. 또 통일신라입니다. 국립이육교대학 공자상 최초 모신 문묘를 모신 최초의 학교 기술과 있음 그랬어요. 원광 이런 사람이 있고 표로 가볼게요. 학당. 자, 학당은 초기는 동서학당 그러다가 정몽주의 건의에 의해서 이것이 오부학당으로 그래서 줄임말로 사학이라고 불리워지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다가 그 밑에 이제 조선시대 중앙에 가보면 사학 그랬어요. 사학은 성균관 부속 교육기관입니다. 문묘 없음. 문묘는 없습니다. 성균관 부속 교육기관이고 학당자로 끝나면 문묘는 없어 강의만 해서요. 기숙사제도 됐고 그 다음에 지방에는 향교하고 불리워지는데 국자감하고 똑같이 우리가 문묘를 모셨어요. 국자감의 축소이다. 문묘 모심. 우리나라 지역사회학교 효시이다. 아까 우리가 수도원 학교 외교는 지역사회학교 성격이다. 그랬죠? 그렇게 해주면 돼. 다음 그 밑에 지방 그대로 향교 그대로 이어집니다. 풍수나 사회교육기능 담당 오늘날 공립학교의 토대가 됐다.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국자감입니다. 신분에 따라 입학 자격이 엄격하다. 기술과가 있다. 종합대학의 효시. 그래서 유학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부교시 한글기 그래서 참고로 듣기만 하세요. 국자학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3품 이상의 자손, 태학은 4품, 사문학은 국자학은 3품, 태학은 5품, 사문학은 7품. 이래서 신분에 따라 제외예요. 왜? 때려치고 성균관은 생진시 합격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기술과가 없고 대학의 효시예요. 그 다음에 서당이 나오는데 일단 고려시대의 서당은 등장하는 정도만 알아놓고 조선시대의 서당이 크게 발전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의 중등 사학 분명히 없다네. 그래서 12공부 최초의 사설고등교육은 사립대학의 효시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중등으로서 서원인데 서원은 문을 모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관학에 해당되는가 사학에 해당되는가 한 번 정도 저런 표를 만들어 놓고 많이 그려보시고 10번만 그려보세요. 한번. 그래서 그려보면 대충 어느 쪽에 있는 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학교를 싹 섞어 넣어놓고서 관악길이 연결된 것은 그런 기본적인 문제니까 항상
기본적인 문제를 철저하게 알아놔야 돼. 그래서 어느 칸에 어느 학교가 있고 그걸 먼저 알아놓고 그 특정을 들어가져야지 어느 칸이 안 되면 헷갈립니다. 그 밑에 자, 정부에 의한 관악 그랬는데 정부에 의한 관악에서는 유경공원을 했는데 유경공원은 이것은 귀족학교, 귀족자제만이 갈 수 있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관악이다. 이것이 차후에 영어학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쭉 가보면 동문학이라는 게 있죠. 앞으로 쭉 가봐. 마지막에 동문학, 그래서 이것이 통변학교라고 불리워지는데 이것은 통역자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경공원이 영어학교로 변경이 되면서 이 동문학은 없어지게 돼요.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됐어요? 다시 앞으로 와볼게. 유경원은 귀족학교 그래서 소학교 설립 1895년,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초등학교는 1895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래봤자 우리나라는 111년밖에 안 된 거야. 초등학교 공식으로 나타난 것은. 그 다음에 한성사범학교 그러는데 최초의 사범학교입니다. 여러분 한성사범학교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교대 전신으로 알았어요. 한성사범학교 최초로 초등교사를 양성했어. 밑에는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족 선각자한 사학 그랬는데 쓰지 말고 듣기만 하세요. 여러분 민족 선각자에 의한 사학이다라고 할 때는 의식교육, 정신교육을 강조했고 선각자에 의한 사학이다라고 할 때는 그리고 선교사에 의한 학교들은 실용적인 면, 실천적인 측면이 강조가 됐어. 저를 보세요. 외국인 선교사에 1880년대, 90년대에 우리나라 돌아와 보니까 참 겨울에는 보면 맨날 도박하고 술 처먹고 집에 가 낚시 때리고 이거밖에 하는 게 없어요. 이거밖에. 안 되겠다. 그래 가장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고 가정에서 화목하게 지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교 사업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정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워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것이 그들 위해서 학교는 웅변이라든지 그리기, 체육대회, 특별활동 그리고 근로정신 고취시키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토끼도 기르고 돼지도 기르고 염생이도 기르고 언제 잡아먹냐? 스승의 잡아먹어. 근로정신 고취 이런 실용적인 측면이 강조됐습니다. 이런 전부 다 선교사학교가 들어오면서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 그래서 항상 실용적인 측면은 선교사, 그다음에 의식교육, 정신교육 그럴 때는 선각자의 학교, 원산학사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사학 정연석 문무일지 계량서당 그랬어요. 계량서당을 근대적으로 고친 겁니다. 흥화학교 민영환, 내가 민영환이라고 그랬어요. 민영이 그러면 안 돼. 민영환이야. 자, 점진학교입니다. 별표 나와보세요. 우리나라 최초 우리나라 최초 남녀공학시전 학교가 점진학교예요. 점진학교. 그 다음에 점진학교 6번 가보면 대성학교 공통점은 뭐야? 안창호. 점점 나가 대성해라. 그래서 점진학교는 초등수준 학교고 대성학교는 중등수준의 학교예요. 점점 나가서 대성해라. 점진학 대성학교. 그리고 그 밑에 선학교는 이승훈 됐어요. 다음. 선교사에 의한 기독교학교에서는 배제학당. 최초의 선교교육 근대적 사학이다. 그랬네. 이화학당. 스크랜턴부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여성교육관이다. 비로소 이 이후에 성차별 폐지가 이 뒤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차별 폐지 그랬어. 경신학교. 이것이 이제 경신학교는 초기는 고아학교, 경신학교. 그다음에 세브란스 연희전문 올라 연세대학의 전신으로 알아두면 돼요. 연세대학의 전신. 바로 그래서 이제 이 언더우드라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이 언더우드라는 사람이 1886년이니까 만 120년 되는 작년인가 언더우드 일가가 그러니까 모든 걸 연세대학에 남겨놓고 호롱이 났어요. 연세대학에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언더우드 국제학부라는 걸 세워서 이 학교는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 인천 쪽에다가 바로 연세대학이 좀 옮겨지는데 그래서 이 언더우드 국제학부의 교수진을 보면 대단합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는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그래서 항상 언더우드 하면은 연세대학이 언더우드 국제학부. 하여튼 앞으로 조금 더 보면 할 거예요. 자, 이러고 그 다음에 옛날에 그런 문제가 나와서 다음 중 사학에 해당되는 학교는 경신학교. 사실 웃기죠, 조금. 응? 경신학교 사학이야 분명히. 그 다음에 특징 및 교육 사상 근대학교 전신 동문학 아까 설명했고 동문학 그랬어요. 내가 아까 조금 설명했었죠. 남국이라는 사람이 통변학교 나왔다고 그랬지. 이때 이 사람이 수석적으로 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끝에 근대 교육 사상가 2기 채덕지 그랬어요. 여러분
채덕지에 밑에다가 로크라고 써놨어요. 로크, 채덕지. 그 다음에 이승은 남궁옥, 남북 최초의 통신교육 실시, 남궁옥 최초의 통신교육 실시, 안창호 힘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힘. 여러분, 최초 통신교육 실시 밑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바로 이 사람은 이제 오늘날 교육신문에 해당되는 교육월보. 이거 이제 교육월보, 교육신문에 해당되는데 바로 교육을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이것이 최초 통신교육을 실시한 거 이해해주면 됩니다. 됐습니다. 다음, 자, 그 밑에 안창호에서는 힘만 동그라미, 힘. 됐어요. 자, 이 정도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설명할게. 여러분, 문제 하나 보고 넘어갈까요?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자, 여러분, 거기에 116페이지에 1번, 신체적 훈련과 고난을 겪은 행사로 사춘기에 난청선을 소집하여 단식 몸에 못 박 등에 구멍 뚫기, 묻기 등 심한 고통을 강조한다. 뭐에 대한 내용? 딱 보는 순간에 고행식 그러지 마. 성년식이야. 성년식. 고행식 아니야. 다음, 그 밑에에서 4번, 우리나라 삼국시대 교육의 일반적 특징이 나오는데, 문물, 겸비한 인재, 양성 교육이다. 그랬어. 그 밑에 한번 풀어볼까요? 5번 문제. 해방 후 우리나라 교육과 관련되는 교육은, 우리 교육은 호인 간의 이념으로 이타적인 교육이다. 73년 실시한 평준화 교육의 이원을 갖다 문명을 퇴치하기 위해 지금 해방하고 있는데, 문명을 퇴치하기 위해 신문사가 주도되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신문사가 주도된 것은 조선일보라든지 이런 동아일보에서 주도가 된 것은, 이것은 해방 전 얘기야. 해방 전. 내 말 이해가 일제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미 군정기에 의무교육이 실시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미 의무교육 실시된 건 1954년이라고 그랬잖아. 이해가요? 다음, 제1공화국에서는 교육자치를 실시하였다. 제1공화국이 언제를 제1공화국이라고 그래? 빨리 가봐. 제 정부 수립기에 그래서 제 48년에서부터, 여러분, 48년에서 1953년 개헌했죠? 이 제1공화국이 바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 교육법이 제정된 교육자치 실시가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써놨어. 1공화국, 제2공화국, 쭉 봐. 3공화국, 4공화국 쭉 해놨어요. 이건 원래는 국사에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 됐어. 다음. 자, 그리고 6번 문제 봐보세요, 한번. 6번 문제.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가장 먼저 교육자체 최초 도입 52 가장 앞에 나와줘야지. 기본적으로 틀려도 기본을 가지고 틀려야 돼. 자, 그럼 기억번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니은번은 중학교 무시험이 먼저 나타나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고교평준화, 그 다음으로 이어져요. 그 다음에 의무교육의 9년간 의무교육 법적 시행은 84년이라고 그랬어. 다시, 기억은 52년. 그 다음에 니은 71년, 리을번 73년, 그 다음에 디귿번은 84년, 답은 2번 그려져야 돼요. 이해가요? 됐습니다. 또. 자, 이제, 자, 잘 보세요. 이제 태학, 경당 비교하는 거 다 했으니까 체크만 해줄게, 내가 이제. 자, 태학 그러면은 관학, 경당은 태학. 사학. 그러네. 태학은 관학, 경당은 사학. 그 다음에 귀족과 특수계급, 여는 일반, 평민, 지방, 부호. 밑에 관리, 양성, 원시, 미성년, 집회. 그 다음에 태학은 5, 3, 4, 후한수, 그럼 몰라도 괜찮아. 유교, 경전만 동그라미. 그 다음에 경당은 독서와 습사, 문무일치. 특징 칸의 경당은 초등에서 대학까지 교육과정 실시에 따라서 중세 수도원과 유사하다. 그 다음에 군사적 기능. 밑에 신라의 화랑도와 유사하다. 태학은 의, 우리나라 최초의 관학, 경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학. 고려와 조선시대의 사립교육은 서당의 기원이다. 서당의 기원. 그 다음에 신라 화랑도의 토대. 신라 화랑도의 토대. 됐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 태학과 경당은 어떻게 나와도 다 풀 수 있습니다. 됐네. 자, 1번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한번. 우리, 고려 경당 교육은 초등학교 대학까지, 무슨 중세 어디하고 유사하다고? 수도학교, 그랬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 동북공정에 대한 내용 한 번씩 읽어보세요. 한번 보세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의 교육기관은 화랑도와 국학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화랑도 설명할게요, 이제. 첫째, 청소년 무사집단. 분명히 얘기했어요. 화랑은 귀족계층의 자제를 대상으로 했고, 낭도는 신분에 제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인교육, 동그라미, 전인교육. 우리나라 최초로 전인교육을 실시한 기관 화랑도 그래야 돼. 그 다음에 교육 내용,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직제, 화랑, 이렇게
이어지고 그것도 인정했고, 그 다음에 근본 사상은 원광의 세속 5개를 보세요. 세속 5개 그랬는데, 자, 화랑이었던 규산이나 추왕 이 사람이 원광한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화랑도로서 지켜야 할 계율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임신년에 돌에다가 새겨서 줬어. 거기다 돌에다가 세소고개를 새겨준 거야. 그래서 임신서기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임신서기석.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자, 그 밑에 세소고개 그랬어요. 세소고개. 세소고개 동그라미 쳐놔봐. 세소고개. 세소고개 써볼까요? 첫째. 사군이 중에 사군이 중에 효, 신, 용, 인. 그러면 돼. 효, 신, 용, 인. 효, 신, 용, 인. 사군이 사친이 효, 교의 신, 인전무퇴, 살생유택, 효, 신, 용, 인. 그래. 됐어요? 뒤에 나와. 뒤에 원광할 때 공부할 거야. 그렇게 해서 기본하세요. 다음 밑에. 자, 실생활을 통한 교육을 강조한다. 그래서 교육과 유사하다.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국가유항시 용사로 출전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전인교육 실시. 그랬고. 그 다음에 거기 홍인간의 이념 플러스 유불선의 조화 그랬어요. 홍인간의 이념 플러스 유불선의 조화. 홍인간의 이념 플러스 유불선의 조화 그랬어. 그리고 교육방법으로서 이런 것들이 상마이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국학으로 가볼게요. 한번 국학에서는, 자, 국학은 교육 목적 관리 양성 세 번째 줄에 관리 양성. 그 다음에 교육 내용으로서는 유학과 기술과가 있다. 별거 없고. 그 다음 그 밑에 국학의 2대 기능은 학업과 재래, 문묘있음 별표. 이것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5번에 독서 출신과에 의한 이용제 적용. 독서 출신과에 의한 이용제 적용 그랬어요. 독서 출신과에 의한 이용제 적용. 자, 독서 출신과 그랬는데, 독서 출신과 말 그대로 우리가 독서, 경서를 읽는 걸 보고서 신라중기유학의 유학에 대한 재교화를 인재를 도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것은 특품을 포함해서 4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품, 상품, 중품, 하품으로서 됐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인재 등용의 객관화. 그다음에 고려 과거제도의 효시 예부에서의 관할했다. 욕설의 억제 및 왕권 강화, 노비안검, 과거제도. 그런데 자, 여기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독서 3품과 그러면은 일단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일단 뭐 족벌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사람을 선발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시험 제도를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우리가 과거 제도가 정착하게 되는 것은 몇 시대에 들어가서 나타나는데, 과거 제도의 토대가 되는 것은 신라 독서 3품과 그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고려 광종 때 왕이 광종이라는 사람에서 이제 우리가 과거 제도가 완화가 되는데, 이 광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됐냐? 말 그대로 이 호족, 그때만 하더라도 이 호족의 파워가 막강합니다. 호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왕이 되면 이거 하겠어. SSS. 그래서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왕 밑에 있는 여러 중요한 직책들은 전부 다 호족 또는 호족의 자제들이 다 앉아 있어요. 그래서 교육에 한번 보고 승유교육 설명했는데, 호주에서 귀한 쌍기라는 사람이 쌍기라는 사람한테 부탁을 합니다. 왕권한 묘책이 뭐가 있어? 그랬더니 첫째는 노비안검법, 노비를 풀어주는 얘기입니다. 왜? 노비가 일유사시에서는 이것이 군사로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과거제도예요. 과거제도 합격한 사람만 이 자리를 앉히게 되는 거야. 앞으로 우리 과거제도란 말이 나면 귀족설의 억제 및 왕권 강화, 이 말을 꼭 알고 있어야 해. 볼게요. 자, 거기에 노비안법 과거제도 쓰였다 그랬고, 그 밑에 경나 화랑도 비교하는 감시는 봐두고, 그리고 그 밑에 다 풀어보세요. 4번 민간인에 의해 설계해 국가의 보호를 받았으니 나라 최초 전기교 실시한 교육기관을 뭐라고 그래? 화랑도. 보이스아웃이나 후조운동, 국도순례단처럼 실생활을 통한 교육을 하였던 것을 뭐라고 그래? 화랑도는 신라의 고유사상과 유물을 조였고, 그 다음에 거기에 8번 문묘를 설치한 최초의 학교를 뭐라고 하냐? 국학.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최초의 학교. 등학고. 서점이 한 곳은 어디냐? 서적이 한 시험은 어디? 국학. 바로 국학에서 독서 출신과의 시험을 봤으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시험을 어떻게 봤냐? 마지막에 봐보세요. 삼국시대 이전의 평가 형태는 그래요. 궁전법이나 미인법인 게 있어요. 궁전법, 미인.
궁전법이라든지 미인법 그랬어요. 이제 궁전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활 쏘기 능력이 활 쏘는 능력에서 측정을 했고, 그다음에 미인법 그러면 허리 사이즈 이상 그런 게 아니라 키가 8척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 궁전법, 미인법이다라고 인물평가법이에요. 그러다가 문서에 의한 시험을 본 것이 처음 본 것이 주신 거야. 됐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다음 넘겨가 보게. 여러분 그럼 다 풀어봐야 돼. 여러분 책을 빨리 보는 게 중요한 게 빨리 봐서 뭐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다 해놔야 돼요. 해놔야 이잡듯이 보세요. 이잡듯이. 자 그리고 이제 원광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원광 여러분 딱 원광 하나만 충효신용 관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인, 자비, 관용 다 좋습니다. 세소국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힘과 슬기 조화적인 강이다. 문무겸비의 화랑줄. 문무겸비의 화랑줄. 그 다음에 원효입니다. 원효는 화쟁사상 그랬어. 여러분 앞으로 원효 별표 셋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원효야. 원광이나 설총은 안 나와요. 아니, 나올 수도 있지만 낫다는 얘기야. 화쟁사상에서 화자 동그라미 항상 이런 화자가 들어가면 조화예요. 조화. 그 다음에 중도인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다 맞다고 하고 하기 왜 무슨 교육이 묻을까 그러지 마. 자 어찌하면 부처님의 진리를 잘 전했을까 곰곰이 생각한 끝에 바로 노래를 통해서 부처님의 진리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예가 그러면 시청각 교육과 관련된다 그래요. 시청각 교육.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노래방에 가면 우리나라를 빛낸 이 100사람 그거 있지? 똑같아. 그런 식으로 해서 부처님의 진리를 전한 거야. 그 노래 안 부르죠? 노래방에 가면 왜 이렇게 망가지는지. 노래 언제 배우는지 모르겠어. 공부를 해놓고. 노래방은 노래를 모르는 노래가 없어요. 노래방 잘 갑니다. 나 학생들하고. 나는 노래 잘합니다. 한번 해봐. 너 잘합니다. 촛불 이런 거 잘합니다. 촛불 정태춘 촛불. 오늘도 잠못 이루 지새우며 잘해. 자세 나오지? 잘해요. 촛불이라든지 이런 거 잘하는 게 많습니다.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같은 잘하고. 젖은 손이 괴로워 노래 잘하고 잘합니다. 노래. 딱 2개밖에 몰라. 2개밖에. 자, 시청각 교육 세계도의 코메니우스 초등독본 그랬고, 그 다음, 세상에 오자가 나왔네. 입학, 도설. 어떻게 소설이라고 쓸 수 있나, 이걸. 권근. 이제 이 근자를 이렇게 연필로 쓰다 보면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입학, 도설. 자, 무슨 말이냐? 무예가 세계도의 초등독본 입학도설의 공통점은 시청각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 얘기예요. 됐습니다. 글자가 만자가 넘는데 한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다음에 대승기신론소 졸. 자, 원래 잘 보세요. 원래 불교가 들어올 때는 귀중불교로 들어왔는데 대중불교로 서민불교를 끌어내린 사람이 원효입니다. 그래서 원효 그러면 불교의 대중화, 불교 행화라 종파의 통합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중도인 얘기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 일심사상 한마음사상 그랬어요. 자, 여러분 줄거어준 내용들 이런 것들 이런 되게 원효 쉽게 나와요. 되게 몇 개 써놓고 나서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 그렇게 하고 조금 어렵게 나온 다음 중 보기 중 원효의 사상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이런 것들이니까 우리 되게 벗어나지 않아? 여기는 그 다음에 설총입니다. 설총 아빠가 누구야? 그 앞에 있어. 자, 그런데 자 설총이라는 사람 유덕인 정직인 바로 군주는 덕이 있어야 되고 신하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유법 다음 줄 화왕계라는 책을 통해서 화왕계라는 책은 비유법을 들어서 군왕교육 이념을 제시한 책이에요. 비유법을 통해서. 그래서 비유법 모란꽃, 할미꽃, 장미꽃 그랬어. 자, 모란꽃 왕을 모란꽃에 비유하고 충신을 할미꽃, 간신을 장미꽃에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왕교육. 그래서 이제 군왕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수창공, 재상서, 성학십도, 성학집의 공통점은 다 군왕교육과 관련된 책인데
자, 그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직접 14번 문제로 가보세요. 화왕계 누가 썼어? 설총. 수창공 재상수 누가 썼어요? 권근. 성악 10도? 신지지요. 후 알아놓으세요. 집요야. 집요. 뒤에가 자세히 설명할게. 자, 어쨌든 공통점 뭐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 제왕교육. 그러면 됩니다. 자, 문제 쭉 나오는데 잘못된 내용의 문제들은 없습니다. 하나 봐볼까? 13번. 11번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11번. 우리나라 역대 교육기관 중 시험의 사회적 선발 지능을 최초로 담당했던 곳은 그랬어요. 뭐라고 할 수 있어? 국학. 그럴 수 있네. 국학. 13번. 다음 보기에 설명하고 있는 인물을 뭐라고 하냐. 무예가를 지어보며 민중교화에 노력하였다. 무예가 동그라미. 저서로서 대승기. 요 하나 무예만 봐도 답 찾을 수 있잖아. 누구? 원효. 여러분 거기 의상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의상이 화려해요. 화엄종. 의상이 화려하다. 화엄종. 의천천천천태종. 의천천천태종. 5번 진울 써놔보세요. 5번 진울. 5번 진울. 조계 지조가 있어요. 지조. 조계 정해상수 도노점수 이런 거 나타납니다. 자, 됐습니다. 머리 들어보세요. 고려시대를 지배했던 사상은 불교예요, 유교예요? 불교야. 그런데 항상 삼국시대든 고려시대든 조선시대이간에 학교 교육 내용은 유교 경전, 그 다음에 일반 민중교육은 불교 경전에 의존했다. 그렇게 해야 돼. 형식적 교육은 유교 경전을, 비형식적 교육은 불교 경전을 그렇게 알아놓으세요. 됐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학교 교육은 유교 경전, 민중교육은 불교 경전 그랬어. 됐어요? 자, 그런데 먼저 그 밑에 유학사상의 흐름을 펴놔 보세요. 유학사상의 흐름 별표. 잘 봐놔 보세요. 여러분, 춘추 전국시대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 전자를 동그라미 놔봐. 춘추 전국시대 전자. 이렇게 여러분 싸움 전자예요. 그게 싸움 전자.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이다 조그마하게다가 혼란의 시대이다 그랬어요. 춘추 전국시대는 혼란의 시대야. 혼란의 시대. 자, 이때를 우리가 제자백가시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밑에 한자에 제자백가 그랬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제자백가라고 했는데 여러분 백자는 많다는 뜻이야. 많은 사상이 등장한다는 뜻이에요. 유가사상이라든지 도가사상이라든지 법가사상이라든지 묵가사상 많은 자가 등장해요. 그래서 유가사상 그러면 공자, 맹자, 순자, 여기 그러면 도가, 노자, 장자, 이사, 버사, 한자 이런 사람들 자자가 많이 나와. 제자 많은 자. 그래서 앞으로 제자백가 그러면은 이따가 또 뭐라고 써놓냐면 많은 사상의 등장이다 그러세요. 혼란의 시대는 많은 사상의 등장. 많은 사상의 등장. 제자백가 시대. 제자백가는 많은 사상의 등장. 그렇게 알아놓으세요. 자, 하나 물어볼까요? 한번 저를 보세요. 성균관의 교육 내용은 제자백가의 내용이다. 맞는 것 같아? 틀리는 것 같아? 틀려요. 성균관의 유교 경전만 교육 내용이었어요. 절대로 노장사상이나 불교 못 보게 했어. 제자백가라는 뜻은 이런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야. 내 말 이해 가요? 백가라는 것은 유가, 도가, 법가를 다 포함하는 거야. 학교 교육 내용은 유교 경전만 교육 내용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교육 내용은 제자백가의 내용이다. 그러면 틀리는 말이야. 쓰지 마. 뒤에 나올 거야. 뜻만 알아두라는 얘기예요. 제자백가라는 말. 알겠죠? 예, 됐습니다. 봐보세요, 한번. 자, 그러다가 이제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시대 그랬고, 진나라에 들어서 분석행유, 그래서 분석. 여러분, 잘 보세요. 분자. 숲을림자가 숲을 밑에다가 불렀죠? 얼마나 잘 타겠어요. 서자, 그래서 이 서는 유교 경전이야. 유교 경전을 다 불살라 없애고, 그런 뜻이야. 그리고 갱유, 여러분 갱자는 흙 파서 생매장을 색깔. 그리고 유자는 바로 유학자. 한마디로 유학자들을 생매장하고 유교경전을 다 불살라 없앤다는 표현은 한마디로 유학의 씨를 말린 사건으로 이해하세요. 유학의 말. 유학의 씨 말. 여러분, 자, 여기죠. 나라가 진나라에서 중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누구 손을 대냐 말 많은 사람부터 제거해야 되는 거야.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그래서 유학의 씨를 말린 사건을 분석행위라고 표현해요. 가요.
됐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한나라 때에 들어와서 훈고학이다. 한나라 때는 뭐라고 불려진다고? 훈고학. 희응이야, 희응 동그라미. 한해 희응, 훈고학 희응 동그라미. SS 동그라미, SS 동그라미. 명명교 향한 모든 교과에서 들어보세요. 한나라 때는 유학이 뭐라고 불려져? 훈고학. 그다음에 송나라 때는 성리학, 명나라 때는 양명학, 청나라 때는 고증학. 그랬어. 자, 그리고 이제 훈고학이라는 것은 자구의 해석이나 경서의 고증에 중점을 두는 걸 훈고학이라고 표현하고, 송대의 성리학 그랬는데 선지후행. 여러분 성리학, 선지후행 밑에다가 주자학이라고도 써보세요. 바로 성리학을 개발한 사람은 주자라는 사람이에요. 주자학. 두 번째는 이기학 그래도 좋아. 이와 기를 가지고 설명한다. 그래서 송대의 성리학을 체계화한 사람이 주자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주자학이라고 해도 좋아. 그 다음에 이와 기를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이기학 그래도 좋아. 이기학 그래도 좋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명나 때는 양명학이고 청나라 때 고증학. 그런데 여러분 고증학 그러면 밑에다가 과학적 방법이라고 써놔보세요. 고증 과학적 방법을 취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하나 썰어볼게. 썰어보세요 한번. 여러분 실학은 유학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그러지 마. 내 말 이해 가요? 여러분 봐보세요. 유학이라는 건 시대에 따라 명칭이 다양하게 불리워지잖아. 그런데 특히 양명학이나 고증학과가 봤는데 비판하는 실학은 무엇을 비판하냐 그러면 성리학과 같이 이론적인 측면을 비판해서 등장하는 것이 성리학이지, 유학을 비판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유학은 시대에 따라 명칭이 다양하게 배워지는데 양명학이라는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양명학이나 고증학은 과학적 방법을 중시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실학의 토대가 돼요. 알아들어요? 예. 그리고 자, 이제 송나라, 명나라 사이에 원나라라고 있었죠? 바로 이 원나라 때인데, 원나라 밑에다가 이 원나라 때인데, 이때에 안양의 나이 47세예요. 안양의 나이 47세인데, 이때 안양이라는 사람이 바로 원나라로부터 주자전서라는 책을 가지고 들어와요. 주자전서. 이 주자전서라는 책은 성리학을 체계화한 책이야. 주자전서라는 책은 성리학 체계화한 책.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리학 전례한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바로 안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가지고 올 때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려 말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고려만 하더라도 불교가 지배했기 때문에 그걸 가져와봤자 별로 호응을 못 얻었어요. 그가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숭령억불쟁책입니다. 유교를 상상하고 부교를 억제하자. 그러면부터 이거 뜨기 시작하는 거야. 내 말 알아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 더 보면 밑에 양명학 지행합이라고, 그 다음에 고증학 과학적 방법하고 뒤에다 묶어보세요. 뒤에다 묶어서 실학의 영향 그러세요. 실학의 영향. 그래서 명나라 때 양명하나 청나라 때 고증학은 실학의 영향을 줬다. 그럴 수 있어. 내 말 이해 가요? 머리 하나도 안 아파. 자, 이제 위로 올라올게요. 위로. 불교를 바탕으로 정치제도 및 거제도를 추진하였다. 안양의 주작이 전래됐다. 고려 말기 시기가 너무 짧아 다음 시대는 전시대의 본격적인 발전을 가져와. 그랬어요. 됐네. 다음 페이지. 자, 여러분 그 밑에 이제 한번 상식 차원에서 훈고학, 성리학, 양명학, 고증학 쭉 설명을 해놨는데 한 번씩 여러분 국사에서도 어차피 공부해야 되니까 한 번씩 해놓고 읽어보세요. 한번. 알겠죠? 다음. 자, 그리고 이제 사서와 오경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건 사서, 논어행자 중용 대학, 그런데 여기다 순서를 다시 한번 써놔보세요, 한번. 사서 순서를 다시 한번 써놔보세요. 옆에다 직접 써보세요. 순서를 다시. 가장 먼저, 우리 사서 순서는 대학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대학, 논어, 맹자, 중용.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순서상으로 항상 대학, 논어, 맹자, 중용. 대학, 논어, 맹자, 중용. 대논, 큰 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맹자. 다음 그 밑에 오경도 순서 다시 써줄게. 가장 먼저 시서역, 예춘. 시서춘, 예역. 시경, 서경, 춘추, 예기, 역경. 시서춘, 예역.
자, 여러분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여러 공부한 사람, 우리가 구제지법이라는 거 있죠? 구제지법의 순서가 가장 먼저 뭐였어? 구제지법의 순서 가장 먼저 뭐였어? 쓰기 바빠. 대노행조,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시경, 서경, 춘추, 예기, 여기, 시설춘, 예역. 됐어요? 여러분 구제지법이라는 거 배웠었지? 성균관에서 교육 내용 순서 배웠지? 커리큘럼 배웠지? 가장 먼저 뭐? 대학이죠. 대학. 가장 마지막에 뭐? 역경, 주역. 가장 어려운 책이에요. 이 순서대로 알아놓으세요. 자, 순서대로 말해봐. 자, 머리 들어봐. 타서 가장 먼저 뭐? 대학, 논어, 맹자, 중용. 그 다음에 오경, 시, 춘, 예, 역. 역경이 가장 어려운 지야. 역경, 주역이라는 책이. 그래서 공자가 이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던지 묶은 위편 3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이 묶은 끈이 3번이나 끌렸다는 말이 바로 논의 그 말이 그나 얼마나 많이 봤던지. 여러분 책 볼 때 조심스럽게 봐. 이거 책 안 끊어지게. 자, 순서고 얘는 자, 그리고 내용도 한 번씩 읽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목적 3번 똑같아요.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 처음이니까 똑같아요. 교육 목적이나 내용 방법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7번 교육기관 나오는데, 자, 이제 학당, 향교, 국자감 그랬는데, 학당, 향교, 국자감 그런데, 자, 학당은, 우리가 이제, 오히려 초기에는, 거기 세 번째 줄, 중앙에 세워준 중등 관악, 항상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학당 특징 칸에 가보면 학당은 강학기는 했습니다. 중앙에 세운 향교 같은 정도의 학교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향교. 여러분 항상 향교 그러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쉽게 이해하려면 실업계곡 그러세요. 그럼 잘 맞아. 실업계곡요, 농업, 잠업, 기술직 이런 쪽이니까 실업계곡요. 그 다음에 항상 지방 생각하라고 그랬어. 지방에 세워진 중등교육기관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지방문화 향상 향풍 순화의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문묘가 있음. 국자감의 축소이다 그럴 수 있고, 다음 우리나라 지역사회학교 효시. 그래서 서양의 수도원학교와 유사하다. 수도원학교 의교와 유사해요. 오늘날 공립학교 기초가 됐다 그랬네. 다음 국자감입니다. 자, 여러분 국자감 그러면은 고등교육기관은 종합대학이야. 종합대학의 효시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특징 칸에 가면 문묘가 있습니다. 당연히 유학 의교육을 강조했고, 그 밑에는 별거 없고,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우리나라 종합대학의 효시이다. 종합대학의 효시. 자, 유학과 기술과 나눠질 수 있는데 꼭 알아놓으세요. 국대사, 율서산 이렇게 해놔야 돼. 그래서 국자감의 단과대학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그럴 때 역학이나 의학 그런 거 없어. 국태사, 율서산 그렇게 해야 돼. 국태사, 율서산 그렇게. 빨리 해. 나는 알아. 율서산 그래야 돼. 국태사, 율서산 그래야 돼. 국태사, 율서산 그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분에 따라 입학 자격이 엄격히 제한된다. 그랬어. 됐어요? 넘어갑니다. 자, 문제 풀어봐야 돼. 우리나라 지역사학교 효시로 지방 중등교육 성격을 가지고 고등교육의 담당.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지역은 고등교육도 담당을 했어요. 향교에서. 그 다음 됐어요. 그 밑에 4번 봐볼까요? 우리나라 종합대 효시는 국자감이며 대학의 효시는 성균관, 사립대학 효시는 12도이다. 그럴 수 있겠네. 그래요. 문제 봐야 됩니다. 사학. 자, 사학에서는 12공도와 서당이 나오는데 12공도 사립대학의 효시 두 번째 사립대학교이다. 교육 목적 관리와 인재 양성을 위한 과금비 위주이다. 교육 내용은 국자감 유학과의 교육 내용 유사하다. 특징. 출중의 문헌공부와 11개의 사학 그랬어요. 특징. 그 다음에 12공도 교육은 국가에서 감독을 받았어요. 국가에서 감독 그랬고, 여러분 12공도는 비록 사학이지만 국가에서 감독을 받았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각촉부시 학과 줄고 별표 하나 보세요. 각촉부시. 여러분 각촉부시라는 말은 들어보세요. 각촉부시는 이와 같이 초에다 각인을 해놓고 여기까지 타 들어갈 때 좋은 글을 써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각촉부시 그리고 속작시 그렇게 하라든 빠 글을 써내는 거야. 속작시. 그리고 학과면 학의 강습회. 그런데 특히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절당에 들어가서 스님들과 더불어 학예 활동을 우리가 이와 같이 벌이기도 했어요. 중요한 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촉부시나 학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12공도에 있었다. 그렇게 알아두면 돼.
다음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 고등교육기관이고 오늘날 사립대학 이것이 교육진흥에 많은 공헌을 그래서 본격화된다. 사설 초등교육기관이고 기원은 고구려의 경당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두 번째 줄 향선생 동그라미, 향선생 동그라미, 향선생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서궁 고려 도경 이것이 나왔었네요. 다음 보기는 서궁의 고려 도경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쭉 해서 향선생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냐? 서당, 경당 나오는 서당에 대한 내용이죠. 됐어요. 그 다음 과거제도로 가보세요. 과거제도의 효시는 신라 독서 삼품과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최초는 광종 9년 쌍기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식년시는 정기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보는 시험이고 이건 식년시는 정기시험이야. 목적은 왕권 황림의 사회적 귀족세력 억제 그렇고 양민이면 누구나 가능했어요. 그 다음 그 밑에 좌주문생제도 그랬는데 고시관과 급제자 사이의 관계이다. 고시관과 급제자 사이의 관계입니다. 고시관과 급제자 사이의 관계 그랬어요. 고시관은 시험관을 얘기하고 급제자는 바로 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합격생을. 그 다음 장단점인데 장점 능력권위의 관리 등용 그랬고 단점으로는 문과 위주의 과학을 하다 보니까 폭넓은 지식과 사상의 발전을 제외했다. 기관의 과거 준비화로 인한 참된 교육을 외면했다. 암기 위주의 과거 대비 교육, 결국 이것은 학문 발달의 지장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세 가지 다 특히 마지막에 사대주의 사상 그랬는데 사대주의 중국을 섬기는 거 그러지 마. 사자는 섬길 사자예요. 큰 대자고 큰 나라를 섬기는 건 사대주의 근성이라고 표현해. 이때 입학 우리가 시험제도나 모든 것들은 다 중국식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또 상고주의 표현했는데 옛것을 숭상한다. 다시 말해서 유교 경전을 교육 내용으로 했어요. 그래서 사대주의 근성이나 상고주의 사상의 팽배로 독자성 없는 교육을 실시했다 그랬어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논술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삼국지라든지 사서삼경이 가장 많이 쓰인답니다. 지금도. 그래 지금도 중국이 여기서 영향에서 벗어나지 않은 거야. 지금도. 됐어요. 더. 자, 교육사상가 안양이라는 사람이 육덕목 줄 한번 그어놔보고 다음 페이지로 가보세요. 안양이라는 사람. 교육 방법에 있어서 엄격과 친의 표리일치. 만 그어놔볼게. 엄격과 친의 표리일치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주작 전례 별표. 우리나라 최초 주작을 전례한 사람이 지금 누구 공부하는 중이야? 지금 앞에 가지 마. 아니야. 서막전 동그라미. 서막전. 문목 관리들로부터 기붕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기붕에는 이자가 나오는데 이자를 가지고 인재를 길러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 그 밑에 조선시대 주세붕이 안양에 세운 백운동 서원. 더 앞으로 또 가볼게. 다음에 이제 이색이라는 사람인데 이색은 유심불심 동일관출. 유교나 불교는 하나라는 입장입니다. 교육적 인간상으로서 문무겸비인 한마디로 문무겸비라는 말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이라는 걸 끄집어낼 수 있고 과거제의 묵과 설치 주장 자연스럽게 그것까지 설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밑에 안 봐도 괜찮아요. 하나만 더 본다면 교육방법 칸에 가서 교수 5단계설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색이라고 하는 사람 교수 5단계설 그렇게만 하면 되고 최충이라는 사람은 특징만 봐보세요. 문헌공도 설립 한번 전북서 문제가 나왔는데 12공도의 선구자로 해동공자로 불리워지는 사람은 누구냐? 최충. 이것만 많이 아는 것 같이 하지 마요. 그 다음에 포은정몽주라는 사람은 다음 페이지 교육 내용으로서 중용과 대학을 중시했다는 거. 특히 우리 동양은 논리분석적 방법은 미약한데 특히 논리분석적 방법을 강조한 사람이 정몽주예요. 그래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분석적이면 논리정연하게 교수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오부학당 설립 건의. 아까 앞에서 배웠네. 동서학당을 오부학도 설립하자 건의한 사람이에요. 다시 자 대학과 중용을 강조한 사람이 누구야? 포은 정몽주.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리분석적인 과학적 방법을 강조한 사람이 누구야? 포은 정몽주.
정몽주. 동사학당을 오후학당으로 설립 건의한 사람이 누구예요? 정몽주. 됐어요. 한국 교육사는 모르면 모르는 거고 알면 아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라도 똑바로 해놔야 돼요. 선생님이 읽어준 거에 대해서. 자, 그 밑에 8번 원나에서 주자전설을 가지고 와. 자,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니야. 그런데 그 밑에 자 가지고 주작을 전설했으며 문무관리에게 기부금을 받아서 그 기부금을 가지고 양사 번역해봐. 길을 양자 설사자 선비를 길러보자 그 얘기예요. 선비를 길러보자 그 얘기야. 자, 이걸 우리가 서막전이다 그럴 수 있지요. 안 보여? 길을 양 선비사자 안 보여? 흙 들어 보여? 흙을 길러? 자, 교육 내용으로 대학과 중용을 강조했으면 교육부가 논리적 누구? 정몽주. 우리나라 최초 퇴계 이황의 요구에 의해서 사회성의 시초가 되겠다고 뭐? 백운동 사원. 됐어요. 됐어. 자, 그리고 문제들이 쭉 나오는데 문제 한번 풀어볼까? 한번 8번 문제 풀어볼게요. 7번 문제 풀어볼까? 고려시대 국자감은 육학에 속하지 않는 걸 골라라 그랬어요. 뭐? 박사 율서산 해놔. 의학 아니지. 그 다음 그 밑에 9번. 안양의 사무실 누가 만들었어요? 안양. 해동공자로 불리는 사람이 누구야? 대충. 다음 중 특별시에 해당하지 않는 뒤가서 배울 텐데 식년시는 3년마다 한 번씩 보는 정규시험이야. 자, 그 밑에 안양에 대한 설명, 이세에 대한 설명 다시 쭉 나왔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여기까지인데 자, 오늘 내가 천천히 나간 거야. 천천히 나간 거고 오늘 공부한 내용 여러분 지금 얼마 한 것 같죠? 집에 가서 한번 해봐. 자, 나는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나는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 나오면 내가 잘못된 거고 여러분이 안 하면 여러분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얘기는 지금 별로 판서도 안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데도 바쁘게 오면서도 얼마 못 나가나. 여러분 선생 들어보지도 않은 문제가 나면 손도 못 대요. 내가 하는 내용만 하면 여러분 다 문제 풀 수 있어. 자꾸 얘기하지만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하라는 거 폭넓게 깊이 있게 정확하게 반복학습 많이. 다른 왕도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잠 덜 자야겠죠. 그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1월달, 12월달 열심히 하고 이제 1월이 될지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는 몰라. 시험은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근데 생각을 가지고 진도를 해나가야 됩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기본서 내용이 안 되면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안 됩니다. 기본서의 근거에서 문을 풀어야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충분히 똑같이 시작합니다. 그건 내가 자신합니다. 하여튼 정말로 올해 여러분 정말로 이제 내년 초에 모든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봐. 내가 나를 보면 뭐가 될 것 같잖아. 어쨌든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